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삼성전자에 또 한 번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국내에도 요 소식이 지금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워낙 뉴스가 뉴스이다 보니까 많이 뜨고 있는데, 일단 요 처음에 나온 소식은 바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겁니다. 원문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뉴스에서 좀 뭐 각색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이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를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 텍사스주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조입니다, 여러분. 향후 20년에 걸쳐서 약 25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공장을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이야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대규모 정책 보조금을 추진하는 미국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 동안 250조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은요, 뭐냐면, 자, 이제 중국의 뭐 신설이나 증설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대만에 지을 일은 없고, 일본에 지을 일은 없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 외에는 다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자,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안 짓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오로지 파운드리만 짓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투트랙으로 나간다. 예, 삼성전자가 미국에는 파운드리 공장은 이제 미국에 거의 전액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한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투트랙으로 간다.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TSMC에 밀리기만 했던 파운드리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운드리, 물론 지금 오스틴에 공장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첨단 공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첨단 공정의 파운드리 팹을 미국에 짓게 되면 이제 팹리스 업체들에 대한 파운드리, 그리고 수주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전략을 완전히 굳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전략, 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신화가 열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텍사스주 감사관실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삼성이 제출한 이 세제 혜택 신청서입니다. 이걸 이제 옆으로 보이는 게 요건데, 요 신청서인데, 요거는 여러분 다른 데서 아마 이 자료는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제가 아마 최초로 아마 공개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제 혜택 신청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2곳, 테일러시에 9곳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추가로 11개 공장이 더 들어서면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신청서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 신공장 9곳에 167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조 4천억 원, 테일러시에 220조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스틴 신공장 2곳에 245억 달러, 약 32조 2천억 각각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투자액을 모두 합치면 1921억 달러인데, 이게 256조 6천억 원입니다. 252조 6천억 원. 천문학적인 규모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겠다고 전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뭐 미국 공장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중 일부 공장은 2034년께 완공돼서 가동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후 10년에 걸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금 삼성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5월 말에 텍사스주 테일러 교육구와 그다음에 매너 교육구 등의 중장기 투자와 관련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요 세제 혜택 신청이 조만간에 이게 끝나거든요. 만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신청을 안 하면 나중에 신청하면 신청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미리 신청을 했고요. 이 세제 혜택 만료를 앞두고 삼성전자 외에 뭐 네덜란드의 NXP,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이 챕터 313 신청서를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뭐 인텔이 뭐 이번에 그 보조금 지급, 반도체 보조금 지급 많이 받니 안 받니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이런 초대형 투자 구상은 미국 의회가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520억 달러의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삼성전자가 우리 2500조 투자할게. 너희들 꼴랑 520억 달러 65조 이거 우리한테 안 주면 알지. 이렇게 삼성전자가 미리 선수 친 것도 있다. 같이 상황이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지금 텍사스주에서는 엄청나게 환영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 보조금이 삼성전자에게도 갈 수 있도록 아마 그쪽에서도 그 입법하는 로비 활동에 상당히 힘을 보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기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브라이언 디스라고 있어요.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이 NEC인데 이 위원장도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잠재적인 투자 계획은 미국의 산업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투자에 적극 환영하며 미국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제 글로벌 방향은 확실하게 나왔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의 파운드리, 이렇게 삼성전자 투트랙 전략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을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과 함께 같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함께 간다는 전략을 확실히 전 세계에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반도체 초강국을 위해서 어제 사실 발표를 했거든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한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뭐 기술 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발표했죠. 우리나라 국내에 이것에 어떤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한 건데, 지금 보면 국내에도 뭐 설비 투자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세액 공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 미국이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최대 40%의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하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설비 투자한 거 예를 들어 EUV 장비 사면 12%입니다. 12% 세액 공제. 근데 미국은 EUV 미국 공장에서 어떤 설비 투자하는데 만약에 세액 공제를 받으면 EUV 장비 같은 경우에 40% 2천억이면 거의 800억 가까이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물론 상당히 발전하고 있지만 미국의 세액 공제는 훨씬 못 미친다.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